안성환의 시사야.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를 보내다 보니까 2021년은 새해에는 좀 더 희망찬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올해 출판계에서는 다이어리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날짜와 스케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망과 계획을 담아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밤의 문학에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여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서 네. 다이어리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맞아요. 또 역으로 보면 다이어리를 하나쯤 꼭 갖고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 작가님도 예. 다이어리 쓰세요? 다이어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너무 뭐 실제로 다이어리에 막 예. 메모도 많이 남기시고. 메모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저도 많이 사기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지금 사실 저도 스마트폰에 메모를 제일 많이 하긴 해요. 네. 그런데 또 다이어리를 보면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 걸까? 왜 예쁜 다이어리만 보면 마음이 설레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제가 문구류 매니아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도 네. 한데, 이 날짜가 적혀 있는 책, 날짜가 적혀 있는 그 수첩이 주는 그것만의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힘든 해여도 이 365일이라는 시간은 온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돈은, 또 다른 자원들은 다 불평등하지만 시간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말씀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묘해지는데요. 네, 참 그 시간만은,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사실은 몸만 좀 건강하다면 우리의 의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좌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쓰여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달력이나 뭐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설렐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하얀 도화지 같은 그 365일을 어떻게 우리가 수놓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이로 된 다이어리만이 주는 묘한 설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리 산업은 더 커졌대요.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모바일 때문에 메모는 여기다 이제 많이 하지만 네. 이 다이어리를 여러 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만 해도 선물도 많이 받고 선물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수첩이나 다이어리 종류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향수를 자꾸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캘리그라피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만년필에 대한 거, 자꾸 손으로 써가는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 같은 걸 느끼는 거 아닌가. 예. 필사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어요. 필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시 필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시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심지어 왼손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왼손으로요? 예, 그래서 오른손 필사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왼손 필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진짜 글씨를,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 경우 오른손잡이였던 사람이 왼손으로 필사를 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글씨가 막 삐뚤빼뚤 그렇게 됐는데, 점점 더 그 다이어리를 왼손 필사 다이어리를 이제 인스타 같은 데 올려놓으시는 분들을 보면 매일매일 글씨가 좋아져요. 왼손으로 쓰는 것도 매일매일 조금씩 글씨가 예뻐지면서 이런 거구나, 사람의 정말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쓰면 쓸수록 더 훌륭하게 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 다이어리라는 것은 정말 왜 일신우일신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이고, 왜 애들 클 때 보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바뀌잖아요. 얼굴도 바뀌고 느낌도 바뀌고, 어제 얘가 맞나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래요. 그렇죠. 제 아이 봐도. 아이들이 그렇듯이 사실 어른들도 그런데 그만큼 자기를 관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리를 보면, 제가 3년 전에 제 다이어리를 봤는데 깜짝 놀란 게, 3년 전에는 정말 너무 분노해서 화를 내면서 K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쓴 거예요. 근데 그 K라는 사람이 이제 3년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본명을 써놓을 걸. 그런데 딱 한 번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너무 괴롭혀서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그 사람 이름이 죽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기억이라는 게 정말 그 사람의 두뇌는 이 과학자의 뇌보다는 변호사의 뇌를 닮았대요. 왜냐하면 과학자의 뇌는 네. 사실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데 좀 더 논리적으로 사실대로 팩트에 가깝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자의 뇌라면 변호사의 뇌는 이 변호인의 그 유리하게 네. 그러니까 사실 나에게 유리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계속 각색되는 거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저도 모르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3년 전에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나를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내가 멀어졌구나. 어떤 면에서는 잘한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기억력이 참 놀랍도록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청취자 2095님께서요. 네. 스마트폰의 기록 믿지 않아서 직접 손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네. 모여있는 20년치 이상의 기록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일기랄까?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3261 하나님, 정여울 작가님 왕팬입니다. 눈 많이 오는 날 좋아하는 분 목소리 선물 받네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눈 오는 날 사람들의 안부가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왠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네. 좀 포근포근해지는 느낌도 그러니까 좀 눈이 있고. 와서 거리는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리고 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그 묘한 그 이중 감정 있잖아요. 네, 맞아요. 불편하고 막 차는 안 가고 다들 막 힘들어하긴 하는데 놀랍도록 아름다운 서울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이제 갈 생각을 하니 친구네 집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서울의 네. 교통 상황이 좀 엉망인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 다이어리가 단순한 팬시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책같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테마가 있는 다이어리가 요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테마가 있는데, 있는 다이어리요? 예를 들면 5년 후 나에게 Q&A라는 식으로 이제 5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다이어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원래 번역책이더라고요. 그게 원래는 책이었어요? 예, 원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빈칸을 내버려 두고 예를 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걸 이제 오늘 쓰면 5년 후에 내가 봤을 때도 지금도 그 음식을 좋아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또 지금 당신이 그 가장 신경 쓰고 있는 3가지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식으로 이 5년 후에 365일에 맞게 365개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질문이 네네네.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제 다이어리가 쌓아가는 거죠. 쌓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가 있는 다이어리는 예를 들어서 치유일기라는 치유가 되는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 또는 몸이 치유되는 과정을 일기로 남겨서 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최근에 제가 본 가장 재밌는 일기는 마감일기였어요. 마감일기요? 예, 마감일기라는 이제 각종 그 컨텐츠 산업이나 원고를 쓰는 일이나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은 항상 마감의 압박에 시달리잖아요. 예,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 편집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아이디어 회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마감의 공포와 쾌감을 오가는 단짠단짠 마감 분투기라는 이 마감일기라는 책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분들도 나처럼 마감이 힘들구나. 그래서 마감은 다 누구에게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감을 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버릇이라든지 또 마감을 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에세이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이런 일기도 가능하구나. 지금 청취자 김동아님은 나만의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 네.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중엔 다 저의 기록이자 역사가 됩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러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잘할 것 같지만 다시 내가 기록해놨던 거 다이어리를 들춰보면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맞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잊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존재고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글로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지 네,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글로 썼을 때 훨씬 더 잘 보이고 이 권여선 작가는 이 마감일기라는 책에 한 꼭지를 쓰셨는데 네. 이 삶의 시간을 이쪽과 저쪽으로 고획짓는 일이 마감이라는 거죠. 마감 이전에는 내 모든 것이 어떤 하나의 세계를 마감이 끝나면 그곳에 놓아두고 떠나는 일이다. 그래서 마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자신을 어쩌면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나아졌을지도 모를 그 세계에서 단호히 끄집어내서 그 너머의 세계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는 일이다. 마감을 너무나 아름답게 쓰셨죠. 그러니까 이 마감을 한다는 것은 한 세계를 창조해서 그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책을 쓸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책을 쓰기 전까지 마감 직전까지는 미친 듯이 그 대상에 몰입을 하다가 이제 떠나 보내면 속이 시원하지는 않은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고 그렇죠. 힘들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손을 떠났다. 이제는 독자들의 몫이다. 이제 독자들이 내 책을 어떻게 생각해 줄지의 몫이라고 이제 정말로 그분들에게 완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세계를 떠나오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감 일기라든지 또는 꿈일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꿈을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꿈을 기록하는 예, 그래서 꿈을 좀 많이 꾸시는 분들은 네. 저는 꿈을 많이 꾸는 편인데 특히 이제 아침에 많이 꾸는데요. 꿈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문제나 네. 또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꿈을 기록하면서 점점 더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꿈을 많이 꾸는 거는 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고 나쁨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꿈은 뭐 심리학 분야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지만 네. 이제 용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의식을 향해서 뭔가 편지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을 향해서 뭔가 할 말이 있을 때 꿈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를 계속 기록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증거다 이런 거 어디서 그렇기도 해요. 예. 봤던 기억. 꿈을 안 꾸는 게 사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진 않았는데 뇌 장애를 뇌 병변이나 여러 가지 이제 뇌에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꿈을 아주 적게 꾸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 하거나 네. 꿈을 안 꾼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뇌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물 실험도 많이 하거든요. 동물 네. 실험 이제 되게 잔인한데 예를 들어 고양이를 물에 띄워놓고 네. 예 고양이 물 싫어하는데 예 고양이를 이렇게 튜브 같은데 예. 띄워놓고 얘가 졸 때마다 자꾸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잔인한 실험이죠. 예 그러면 고양이가 꿈을 꾸다가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그 상태를 고양이도 좋아한다는 거죠.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을 고양이도 개도 좋아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꿈을 제대로 꾸지 못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잠을 못 자거나 꿈꾸는 걸 방해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꿈 일기를 쓰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 써놓고 나면은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어제 또 다른 세계를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은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좀 열쇠를 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써야 돼요.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쓰다 보면 내가 무슨 문제인지 나의 상징은 내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이제 그 다이어리가 네네. 일종의 나의 삶을 기록하는 일기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안내일기, 난중일기 이런 것처럼 사실 그 뭐랄까 문학 작품이라든가 한 사람의 삶을 이런 식으로 사실 작품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일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품까지 되려면 사실은 출판되어서 나온 일기들은 편집자의 손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그 작가가 이미 썼던 것을 책이 나오기 전에 다시 가필해서 고쳐서 쓴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안내일기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가필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인지, 또 안내 일기 전체에 대한 또 어쩌면 조작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난중일기나 또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뛰어난 기록이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일기를 쓸 수 있다니 그런 일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일기 문학이거든요. 수필 문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기록 문학도 마찬가지고. 예, 네. 기록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기가 변해서 나중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논픽션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또 처칠 수상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예, 처칠 수상도 일기를, 예, 일기를 계속 쓰고, 근데 네. 처칠의 일기는 한 개인의 일기가 아니라 영국 전체의 일기이기도 하고 유럽의 역사 전체의 일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위대한 글쓰기 뒤편에는 또 일기라는 것이 항상 숨어있지 않았나 싶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소로의 일기가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는 습관, 예, 거기서 이제 월든의 씨앗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막상 일기 쓰다 보면 네. 머리를 막 쥐어짜는 것 같고 막 쓰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네. 사실 글을 편하게 쓴다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편하게 쓰기 어렵죠. 보통의 경우에는. 네. 글을 편하게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예, 편하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뭔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아주 맞아요. 간단한 진짜 두세 줄도 하루도 빠짐없이 쓰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일기 쓰기가 너무 싫었는데, 그런데 그걸 누군가 감독해주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오직 나만을 위한 일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재미있기도 한 것 같아요. 검사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검사 받으면 안 되죠. 예, 자유롭게 정말 나 자신을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커다란 낙서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기장은 좀 작은 게 좋아요.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뭐 지하철이나 문득 생각날 때 정말 있잖아요. 짧은 그 시간, 3분만 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일기를 쓴다면 저는 분명히 범죄가 줄어들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예, 그리고 막 화내고 싶을 때도 그 화난 내용을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면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갖고 내가 화를 냈지 싶고 예, 그래서 말보다는 글이 훨씬 더 사람을 성찰하게 해주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모대학 교수님은요, 아버님 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일기를 굉장히 많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네. 이 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큰 숙제네요. 네. 예. 굉장히 고민된다 이런 걸 저한테 토로하셨던 거에 갑자기 기억나네요. 그 중에 좋은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아버님이 숨기고 싶은 내용도 적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누군가가 본다는 사실이 굉장히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뭔가 정말로 정리를 하고 싶으면 훌륭한 편집자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편집자를 찾아서 책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이건 아무래도 나만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일단은 읽어보시고 읽어본 것도 이건 읽어본 것 자체를 비밀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예. 제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얘기가.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지금 다이어리가 좀 독특한 다이어리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요즘은 새로운 형식의 다이어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예, 그 다이어리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는 그런 다이어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영어 회화를 하루에 한 문장씩은 그래도 우리가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하루에 한 문장 뜻깊은 아주 좋은 영어 문장을 이제 영어 회화 한 문장 하루에 한 문장씩 외우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인력으로 달력이 아니라 인력처럼 365일 한 문장씩 외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달력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루에 1일 1페이지 시리즈라고 해서 뭐 1일 1페이지 철학도 있고 1일 1페이지 세계사도 있고 또 1일 1페이지 뭐 인물사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하루에 한 권은 읽기 어렵지만 하루에 한 페이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그렇죠. 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달력보다는 인력이라는 게 사실 인력이라는 그 개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좀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한 달 계획하면 벌써 좀 거창한 것 같은데 하루의 계획 정도는 우리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심리를 잘 활용한 1일 1페이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늘의 역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조그마한 칼럼 같은 거 하나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 오우 공부 엄청 되죠. 그랬던 기억이 마감의 나요. 압박이 엄청나죠. 그걸 계속 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느 정도 쓰셨어요? 아니 뭐 한 1년 좀 안 됐나? 그럼 그렇게 책을 안 했는데, 내셨어요? 네, 책 뭐 제안도 있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책 낼 용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네. 곧 내셔야 되겠네요. 근데 그 네. 다이어리 쓰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네네.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네.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우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건 참 서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일기장에게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일기장에게 이름을 붙여서 일기장에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서 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또 친구나 엄마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말을 일기장을 약간 의인화시켜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내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줄 것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을 가상의 이름을 정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편지 쓰듯이 일기를 써보시면 아마 먼 훗날 1년 후에만 봐도 아주 재밌고 아주 유익한 네.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기 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밤의 문학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고 눈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동파 조심하시고 출근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작품은 그리스 신화 속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입니다. 에로스는 밤이 되어서야 나타나고 동트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푸시케는 있는 그대로의 에로스를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얼굴과 시선이 없는 상태에서도 진실